어, 오늘은 지금 오전 12시 58분 새벽인데요. 음, 새벽에 한번 켜봤습니다. 편집을 없이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댓글에 뭐 궁금하신 거 물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이 바뀌고 나서 종목을 진단하는 게 불법이 됐어요. 뭐 아직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온라인에 어떻게 올렸는데 뭘 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보는 거, 이런 거는 법적으로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고, 솔브레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엘컴택에 발가락 담그러 가셨다는 이런 분 계시는데, 엘컴택이 오늘 상승했어요. 그 저번 영상 말고 그 전 영상에서 현재 시간 2시 45분,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재 제가 지금 단타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괜찮습니다. 단타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왜 화질이 이래? 종목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최근에 교육해드린 방법으로 분석을 해드릴. 미중 무역 분쟁, 한국 증시 조정 위기, V자 상승장, 하락의 해지로 대비하라. 어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말고 그 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보자, 지금 막 신호가 이렇게 얘네가 대응을 잘 때는 뜨는 어떻게 어디야? 하면서까지라도, 왜냐면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앞서도 이렇게 찌라시가 뜨잖아요. 상보 찌라시가 이때 떴는데 오늘 시간의 상한가로 상보가 갔어요. 어쨌든 제가 요런 찌라시를 드리는 방을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오늘 영상에 걸어 둘게요. 그 방에 입장을 하시면 이런 찌라시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카톡으로. 뭐 일단 그렇고, 음 그렇고 이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음 엘컴텍이 미중 무역 분쟁 악화, 뭐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고 엘컴텍이 갈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 9분 45초짜리 웬만하면 다 봐주시면 좋겠는데,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이 있어요. 뭐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 같은 거. 근데 다음날 현재 10일 상황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뭐로 악화가 되고 있냐면, 그 홍콩 홍콩 보안법, 홍콩 보안법으로 악화가 정확히 되고 있는데, 음 홍콩 국가보안법, 요거 때문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나아가서 패권 다툼, 그 본질적으로 패권 다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 보안법으로 중국이 만약에, 그 홍콩 보안법의 내용이 뭐냐면, 홍콩에서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게 이제 중국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뭐 3년 동안의 형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소환한다는 얘기죠. 홍콩은 사실상 그 영국인가? 영국 산하에 있어서 자본주의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가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을 하면서 중국 소속인데 거의 자치국격으로 자기네 개별 국가처럼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뭔가, 중 홍콩은 하나의 주고 중국은 중앙 정부고, 뭐 근데 이제 홍콩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았는데,
표현이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정치색이 정치색에 따라 뭐 어떻게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팩트만 얘기하고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치구니까 자기네가 뭐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뭐 거기 법령을 좀 해갖고 자기네가 완전히 통솔하려고 하는 거죠. 뭐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은 보안법에 걸렸다 그래갖고 중국으로 소환시켜갖고 중국은 뭐 사실상 북한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고 자기네들 뭐 당 위주라는데 뭐 시진핑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조금 반기를 들고 홍콩에서 뭐 자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그게 사실상 보면 이제 홍콩을 사이에 두고 음 홍콩을 사이에 두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싸움하는 거예요. 중국 더 크게 그렸다고 또 뭐 정치색 띄는 사람들 안 좋게 몰라. 그래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이 중국. 얘는 미국.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 뭔가 마치 그 베트남 전쟁처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 남북이랑 비슷하죠. 남한이랑 북한이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패권 다툼을 하려는 건데 자기네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네가 조금 더 힘을 키워서 이제 홍콩의 영향력을 키워갖고 몸집을 키우려는 거고 미국은 그거를 견제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 지금 홍콩 보안법 D1이에요. 아마 지금 이제 내일인가? 16시간 전에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곧 우리 장으로 오늘이군요. 12시 지났으니까 오늘 이제 나올 건데 음,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간 우리 증시는 어, 외인 외인들에게 많이 휘둘렸어요. 외인들이 막 휘둘렀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보면 오늘 보면 개인이 많이 사고 외인이 많이 팔고 기관이 많이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수가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까지는 왜 안 켜져? 기존까지는 외인들이 지수를 움직이고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예요.
뭐 물론 지금 제가 그때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예외가 되는 게 어, 시장 조정자, 증시 조정자, 조성자, 공매도,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예외. 그래, 요걸 그때 봤었거든요. 시장 조성자 공매도 예외. 그러니까 뭐 시장 조성자 주로 단기적 가격 변동이나 수급 상황의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 계좌 거래를 활발히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 이들 거래의 특징은 거래 증권들에 대한 포지션을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건데 뭐 어쨌든 얘네가 예외가 돼서 주로 이제 그런 애들이 하는 게 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악재 같은 거 뿌리고 상승하고 있던 거 포지션을 싹 바꿔내는 거 요런 짓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요런 애들, 헤지 펀드 운영하는 애들, 뭐 IMF를 조지 소로스가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는 애들인데 어, 사실상 얘네가 거의 공매도를 하면은 그 시장이 변동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곤 있는데 개인이 너무 강력하게 방어를 해주고 그리고 외인이 그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하면서 공매도를 하진 않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당장에 그런 악재 이슈가 있으면은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개인들이 방어세가 워낙 좋아갖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도 계속 반등을 잡고 있다는 거죠. 내일 아마 이 자리에서 꺾이면은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인버스가 자리가 좋았어요. 제가 어저께 장 마감할 때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그리고 제가 또 장을 지수가 그냥 꽤 V자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 다시 이렇게 갈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잘 가고 있고 그냥 조금 요대로 갈 수도 있겠다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관종을 뽑았었던 건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게 다 11%, 10%, 11% 이렇게 올랐거든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대형주에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뭐 낙폭 대형주이자 낙폭과대주.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는 뭐 소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면은 어 뭔가 조금만 악재가 터지면 이게 급락이 할 수 있잖아요. 급락이 할 수 있는데 급락이 가능한데 이제 키 맞추기 밸런싱을 맞춘다고 해갖고 얘네가 하락을 해도 잡아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대신 이제 많이 빠졌던 애들 그런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업 쪽 괜찮게 보고서 관종을 넣었었는데 매수는 하나도 못했긴 했는데 그냥 관종만 지켜봤었는데 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고 보면은 코스피에는 또 외인이 뭐 빠지긴 빠졌는데 조금 돌아서는 추세로 마감을 했죠.
B차익이 들어오는 거 보면 또 반등을 잡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버스만 놓고 보면은 내일 어 크게 한 방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였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장중에 눌릴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 거니까 인버스 자체는 일단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크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조선업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얘네가 조금 키 맞추기 위해서 딱 복과됐던 게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음 아마 내일 오전 중이나 그 홍콩 보안법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 관련주들이 많이 튈 거예요. 그러니까 엘컴텍을 저는 이제 지수 하락 시 해지 개념으로 했는데, 해지 개념으로 소개를 드렸던 건데, 아마 오늘 튀었던 거는 뭐 물론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서 이제 좀 연장해서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보안법 관련해 갖고 뭐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때 카드로 쓰는 히토류, 광물이죠, 광물 광물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티플렉스가 상한가를 갖고, 유니슨도키였나? 뭐 어쨌든 그렇고, 포스코 엠텍 같은 거 이런 것도 갖고, 뭐 머터리얼즈 얘네도 뭐 긴 거 같고, 그리고 오늘 매매 많이 했던 헤인은 제가 6,900원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940원 찍고 빠졌어요. 오늘은 편집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릴 거라서 제가 그 카톡을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그러면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니까 못 보여드리고, 헤인을 4,400원 언제부터야? 한참 전부터 봤는데, 그러면 요 정도쯤부터 본 것 같아요. 4,400 돌파하기 전이었으니까 4,400대부터 쭉 봐서 6,900까지. 그러면 6,900 마이너스 4,400 전인데 정확히 모르니까 대충 4,400만 잡고 곱하기 100 나누기 4,400 하면 56%. 제가 보통 이제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목표가가 60% 정도거든요. 얼추 비슷하죠. 아마 4,370원인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헤인을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고, 6,900원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헤인이 전날 아마 헤인 전날에도 매매를 했었나? 전날에 영상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게 뭐였지? 헤인이 아니었나? 전날 영상에서 얘기를 건데 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와 저항만 완벽하게 타고 가면은 어쨌든 인디프구나. 찍었잖아요. 인디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2,200원, 하고, 2,300원 이쯤이 이제 한 몇 종목 더 있었는데. 시그램 뭐 7, 8, 90 이 종목들. 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지지와 저항을 인디프도 장 초반에 몇 프로 올랐었던 거 봤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대형주 하시는 분들 농심 며칠 전부터 보던 건데 농심도 괜찮고요.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거고 대형주에서 전날 뽑아놨던 거예요. 하나니켈도 상한가 갔던데 시간에 전날에. 근데 상한가는 보통 상한가면 9%인데 8%라는 거는 상한가를 갔다가 장중에 1% 정도밖에 안 빠졌다는 거거든요. 뭐 밑으로 더 빠졌다가 올린 거면은 더 좋은 거겠지만 어쨌든 하나니켈도 이것도 아마 광물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힘이 아직 살아있고. 그래, 솔브레인 봐달라고 하셨지. 솔브레인 보자. 이게 그 반도체 관련주인가? 솔브레인이 아마 그럴 텐데. 상보가 켜져 있네 마침. 상보 같은 경우에도 1080 돌파해주면은 팍 튈 거라 그랬는데 오늘 뚫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뭐 상보는 많이 목표가가 높습니다. 이거는 제 아까 그 링크를 올리겠다고 했던 그 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솔브레인. 일단 코로나가 2월 요 정도쯤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의 값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지금 거의 지수도 이전을 뛰어넘었고 웬만한 종목들도 다 뛰어넘었다는 거 넘었잖아요. 근데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얘는 그만큼 소외돼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뭐 갭을 띄웠는데 버텨주고는 있는데 빠질 수 뭐야 꺼질라나? 빠질 수도 있어 보이고 일단 가닥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으로 방향은 또아리? 대가리는 틀어줬는데 이 거래량 터진 이 부분 8,600 아니 86,680원 대략 이 부분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좀 더 위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요 부분을 확실하게 넘겨주지 못하고 떨어져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아마 제 질문자 분께서 제가 알기론 요즘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추매할 생각해갖고 그냥 존버를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추매를 하게 되면은 갭 구간 82,000원? 82,000원에서 78,000원 사이? 그 정도? 뭐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종목 같은 경우 봐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노곤노곤해서 노곤노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또 말할 게 있나? 네, 뭐 여기까지
코디엠 전기차인데 상보는 아마 광물 관련해서 시간에 상한가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뭔가 딴 게 있어요. 헤인이나 포스코임텍도 간 것 보니까 광물로 가긴 했는데 뭔가 딴 걸 숨기고 있어요. 쟤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큰 거? 뭐 예를 들어서 대선주에 엮인다든가. 유시민이 상보였나?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지금 당장에 안 엮여 있어도 올리면서 뭐 풀어낼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아는 놈들, 그러니까 세력 놈님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뭐 시간의 흐름은 대충 그 정도인 것 같고. 종목도 뽑아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편집 없이 한번 길게 늘어뜨려 봤습니다. (26분이나) 되네. 뿅.